2023년 2023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2년에 출간된 거죠. 수능 특강 6강의 엑서사이즈 2 제목을 파악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소재는 우리의 인식을 복사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식을 복사해요. 딥러닝 컴퓨터의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어땠다는 건지. 자, 처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주제를 고르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점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딥러닝 컴퓨터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딥러닝 컴퓨터가 자신을 이제 뭐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그 어떤 결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입력한 거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화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뭔데?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딥러닝 컴퓨터의 알고리즘 편향의 원인 설명 하면은 이제 신경회로망이 토대로 삼아서 훈련하는 데이터 세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떨 건지 뭐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졌던 데이터들을 막 입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럼 어떤 데이터를 막 입력했었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앞으로 알고 싶고 궁금한 걸 입력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들을 자, 입력시켜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최악의 고정관념과 편향을 그대로 이제 데이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요런데, 반면에 인간은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패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은 그냥 출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예요. 딥러닝 컴퓨터의 편향 예시. 선생님이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런가 하고 한번 해봤더니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여기에다가 비서라고 분류된 대부분의 사진은 여성이지만 상사의 대부분의 사진은 남성이란 걸 알아채고, 자, 남자는 항상 상사고 여자는 항상 비서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여성을 그려주고, 사장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남성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 뭐 너 지금 남녀 차별하냐? 막 이러면서 입력을 했더니 그제서야 막 바꿔서 그려주더라고요. 성별을. 자, 그래서 자, 요지는 뭐냐면 딥러닝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사실인데요. 어떤 사실이냐면요. 여기 동격입니다. 딥러닝 컴퓨터가 단순히 수행한다는 사실이죠. 뭐를?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따른 기능을요. 자, 뭐 하는 거 없이, 자, 이해하는 거 없이. 뭐를 이해하지 않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이해하는 거 없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 원이고, 자, 혹은요,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없이, 자, 여기까지 요렇게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요, 만들어 왔어요. 문제를요, 과거에.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과거에서부터 여기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자, 사실인데 딥러닝 컴퓨터가 단순히 수행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적인 기능을요. 이해하는 거 없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함축된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없이 수행을 한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문제들을 좀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동격의 대절은 앞에 있는 추상적인 명사를 아주 이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쓸 수 없고요. 자, 더 나올 수 있는 반대 보기는 which겠죠. which는 형용사절이고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 동명사 ing를 쓴 거고요. 이거의 목적으로서 또 명사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that도 명사절 되지 않나요? 그때는 that은 이제 명사절로 쓸 때는 저것처럼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고 형용사절 which도 못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길게 왔습니다. 자, 이 fact 요거랑 요렇게 어떻게 그어도 막 중간에 뭐가 걸리네요. 조심스럽게 요렇게. 자, 요렇게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have crea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현재 완료의 능동입니다. 5조 5억 번 얘기했지만 능동이에요. have pp는 시제지, has have pp, had pp는. 그래서 얘를 수동으로 착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was created. 자, pp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면서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걸 안 잡았네요. 대절의 동사니까 carrying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2번 문장입니다. 자, 특히요, 많은 분석가들은요, 묘사를 해왔는데요, 그 문제를요, 편향의 알고리즘적 편향의 문제라고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왜 얘를 또 잡았어요? 현재 완료의 수동이 아니고 현재 완료의 능동입니다. 5조 5억 번 얘기합니다. pp만 보면 수동병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일치는 쉬우니까 뭐 수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has pp 이런 걸 안 쓰시겠지만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데이터 세트는요. 어떤 데이터 세트냐면 그런 신경 회로망이 훈련을 하는 그 위에서 여기에 명사가 없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이 데이터 세트는요. 좀 더 확대해서 할까요? 자, 얘는 표현이라는 거죠. 세계의 세상에 대한 표현인 거죠. 이것이 있는 채로의 자, 뭐라기보다 rather than 세상이라기보다 자, 어떤 세상? 자, 우리가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세상.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like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은 투부정사 하고 싶다. want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앞으로 몸을 하고 싶은 거니까. see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없는 게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쓸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사절에 what은 쓸 수 없다는 거. 형용사절 자리니까요. 그리고 수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조금 거리가 멀죠. 이 데이터 세트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s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 트레인은 요 대절 안에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training 이렇게 ing 형태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있는 that도 여기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형용사절이고요. 위치를 쓸 수는 있겠으나 명사절에 what은 쓸 수가 없죠. 자, 4번 문장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딥러닝 알고리즘은요. 재현할지도 몰라요. 최악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편견들을요. 우리 사회 전체로서 갖고 있는 이제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만 안 쓰시면 됩니까? 접속사인 because만 안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인간은요. 자, 반면에요. 자, 행사를 할 수가 있죠. 판단력을요. 자, 그리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패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그녀나 혹은 그가 보고 있었던 중인 그 패턴에 여기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퀘스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다.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다. 자,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동사라고 보셔야지 이제 명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questioning 자, 이렇게 준동사로 표시된 거를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입니다. 이 that은.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왜 준동사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 이거 주어 표시 너무 팔처럼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위치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seen이라고 바꿔버리면 수동태가 되면서 문장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건 뭡니까, 선생님?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나 그녀가 보고 있는 중이었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6번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딥러닝 이제 네트워크는요. 딥러닝 회로망은요. 자, 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다 뒤에 대절이 나왔기 때문에 알다,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고 이해할지도 몰라요. 뭘 알고 이해할 거냐면 대부분의 사진의 대부분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라고? 이름 이제 레이블이 붙은 이름표가 붙은 비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이제 사진의 대부분을요. 자, 온라인 어떤 수집 자료망에서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뭐라고? 아, 여자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반면에 boss 그래서 사장 뭐 이렇게 상사의 대부분의 이제 사진을요. 그림을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남자라고 이해하는 반면에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콤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지을지도 몰라요. 자, 뭐라고 결론을 짓는 거냐면 아, 남자는 항상 상사구나. 자, 그리고 여자는 항상 비서구나.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목적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딥러닝 이제 회로는 뭐라고 보는 거죠? 이제 비서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사진들의 대부분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여자고 남자가 보통 남자의 사진들이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이해하고 보고 그리고 결론을 짓는 거죠. 남자는 상사고 여자는 이제 항상 비서구나. 자, 이렇게 결론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요거 and로 인해서 여기 동사와 목적어가 병렬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은 명사절의 대절이고요. 그래서 보면 뒷문장이 이렇게 이 형식으로 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쓸 수가 없고 형용사절 위치도 쓸 수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 못 쓰고 형용사절 위치도 못 씁니다. 자, 그리고 병렬 연결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might see.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might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사절입니다. concluding 이런 식으로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자, 뭔가 이름표가 붙어서 분류됐다고 하는 거죠. 분류가 되는 거지 이 사진이 뭔가를 막 분류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레이블링. 자,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부분 명사 of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가 부분이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일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를 시킵니다.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most, some, 분수, 퍼센트.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분수나 퍼센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2분의 1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로 할 수도 없고 2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일치를 여기 뒤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이 R은 누구랑 수일치를 시킨 거냐? 요 pictures랑 수일치를 시킨 겁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s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R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picture이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면 되는데 그쵸?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is가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는요, 요게 단수, 요게 복수기 때문이죠. 자, 제목을 파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의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자체가 해결책 안 나오고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알고리즘이 자, 그 문제가 뭔지 특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구체화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편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주제죠? 그래서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다.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 밑줄을 쳐놓고, 자,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했다는 거니까 편향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거를 재현했다고 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대로 재현을 한 건데 뭔가 correction 해가지고 고치고 수정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제 표현인데, 자, 이것 때문에 라는 건 요걸 맞는 거죠. 있는 그대로 표현.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도 correct 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 이런 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알고리즘 얘기고요.
반대로 사람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 말이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얘가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순서 문제로 또 보시고, 자, 우리는 의문을 제기를 하지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cept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뭐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뭐 confirm 이제 확실히 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거에 대한 예시. 자, 어떤 거에 대한 예시냐면 인간이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얘가 편향을 재현하는 거에 대한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편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요거 다음에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에 대한 예시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예시에 대한 이제 반대 대조라기보다 이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위치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